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디자인 애프터 이펙트 저자 토리 스튜디오 정쌤 이수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애프터 이펙트 입문자들을 당황시키는 몇 가지 상황과 그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열고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를 당황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 중에 하나가 내가 기존에 작업하고 있던 파일을 열어서 다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파일을 열었더니 뭔가 칼라바 같은 게 뜨면서 뭔가 다 이상해져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업 중이던 파일을 하나 열어볼 겁니다. 파일하고 오픈 프로젝트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 예제 중에서 마스크 실습 언더바 완성이라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 겁니다. 완성이라는 파일 이름처럼 완성이 되어 있는 사실은 그런 파일인데요. 제가 열기를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러 메시지가 납니다. 에러 메시지가 뭐라고 써있냐면 두 개의 파일이 missing 없어졌다. 네, 저장한 이후로 두 개의 파일이 없어졌다는 건데요. 일단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오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칼라바가 보이고 있고요. 프로젝트 패널을 보시면 두 개의 파일을 이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미지의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어떤 정보들, 그 정보들이라기보다 경로 같은 정보는 알 수는 있어요. 애니메이션까지 싹 다 사라졌을까봐 굉장히 놀라실 수 있는데 플레이를 해보시면 애니메이션은 사라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작업의 정보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요. 단지 이미지 소스를 불러오지 못할 뿐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애프터 이펙트에서의 프로젝트 패널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프로젝트 패널은 미디어 소스들을 불러와서 정리하고 하는 공간일 뿐이지 저장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러왔던 파일들이 이 프로젝트 패널에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저장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작업을 했느냐? 단지 경로만 저장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소스 파일의 경로가 바뀌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칼라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언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생기냐면 내 컴퓨터에서 내가 혼자 작업할 때는 사실은 이런 일이 잘 생기지 않죠. 많이 파일의 위치를 많이 변경한다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언제 생기냐면 학교에서 작업을 하고 집에 가서 좀 더 해보려고 했더니 이런 상황, 내지는 집에서 열심히 작업해서 학교 가서 좀 더 한 다음에 발표해야지 하는데 짠 열었더니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미디어 소스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집에서 작업하다가 학교로 가지고 왔는데 이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 파일, 즉 AEP 파일만 싹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상황 종료.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최악의 케이스이고요. 최소한 내가 소스 파일은 어딘가에 경로는 다 틀어졌지만 가지고 왔다 하실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원래 이제 그 경로에 있는데 못 찾을 경우에는 리노드 푸티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경로가 없어요. 그러면 이 파일들의 원래 경로가 어디였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경로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바 부분에 콜론을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파일 패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어디에 저장되어 있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컴퓨터로 가면은 사실은 이 경로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리로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요. 이럴 경우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리플레이스 푸티지인데 말 그대로 푸티지를 리플레이스 변경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똑같은 파일을 사용을 할 건데 경로만 다시 지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place Footage 하고 파일을 클릭합니다. 해당 파일을 저장한 다른 폴더에 저장을 하셨다면 그 다른 폴더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해당 파일, 너구리.jpg가 있는데요. 너구리.jpg를 제가 클릭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고 임포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또 인포메이션이 뜨냐면 하나의 추가적인 미싱 아이템이 찾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너구리하고 도너 두 개의 이미지를 가 없어졌었는데 이 두 개의 이미지가 마침 다른 폴더에 가 있었어요. 이럴 때는 요거를 같이 찾아줍니다. 그리고 오케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미지가 다 들어와 있고요. 애니메이션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다양한 소스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뭐 음악 파일은 뭐 어디 폴더에서 가지고 오고 이미지 파일은 또 다른 데서 가지고 오고 막 동영상 파일은 또 다른 폴더에서 갖고 오고 해가지고 내가 당최 어디에서 뭘 갖다 썼지? 라고 이런 경우들이 흔히 생기는데요. 사실 좋은 경우는 아닙니다. 소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왜냐하면 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미디어 소스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비디오는 비디오대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뭐 오디오는 오디오대로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또 막 마음 급하게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내가 다른 머신으로 옮겨서 작업을 해야 된다 할 때 이것들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 솔직히 좀 빈번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정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하드디스크를 한 번씩 정리하거나 할 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오래된 작업들을 늘 내 메인 하드디스크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이 파일들을 컴팩트하게 하나의 폴더로 묶어서 저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바로 컬렉트 파일이라는 기능인데요. 그러면 컬렉트 파일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컬렉트할 컴포지션을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마스크라는 컴포지션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메뉴바에서 파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아래 보시면 디펜던시라는 메뉴가 있고요. 가장 위에 컬렉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세이브를 먼저 하라 해요. 그렇죠. 뭐 세이브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하겠고요. 그러면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어떤 걸 컬렉트 할 거냐 하는 건데 뭐 모든 컴프를 할 건지 올이면 여기에 있는 모든 컴프와 다양한 것들 다 들어가는 거라 보통은 그냥 올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컬렉트 했을 때 이 경로를 보여줄 것이냐 익스플로러를 보여줄 것이냐인데 뭐 한번 체크업 해보는 것도 좋으니까 이거를 클릭해 줘도 좋겠습니다. 내용이 나오죠. 두 개의 파일 그리고 사이즈도 나와요. 사이즈가 이러한 두 개의 파일을 내가 아니라 얘가 컬렉트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컬렉트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로를 지정을 먼저 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일의 이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름은 AP, 이 프로젝트 파일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뒤에 폴더라고 붙어요. 이런 상태에서 저장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은 얘가 이제 저장이 되고요. 브라우저가 이제 바로 열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 실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푸티지라는 폴더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두 개의 이미지 파일이 이 안에 저장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폴더 그러니까 마스크 실습 언더바 완성 폴더 요것만 가지고 가면은 이제 다른 머신으로 옮기든지 해도 문제 없이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칼라바가 생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하고 그리고 컬렉트 파일이라는 기능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또 당황하기 쉬운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동영상 우리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는 시간을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시간을 지속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키프레임을 설정을 하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튜토리얼을 보면서 따라하기를 하든지 아니면 교재, 책을 보면서 따라하기 할 때 뭔가 시간이 내가 보는 시간과 이 교재나 튜토리얼에 있는 시간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여기 보시면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0 땡땡 00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것을 타임 코드라고 합니다. 타임 코드로 저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뭐 교재를 따라하거나 할 때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숫자, 뭐 땡땡이 없는 그런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 교재에서도 우리 맛있는 디자인 책에서도 그러한 예제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타임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시간을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요. 일단 변경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마우스를 여기에 가져가시고요. 컨트롤을 누르고 숫자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거를 프레임 방식이라고 하는데, 프레임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5자리의 숫자로 보여줍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건데요. 짧게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동영상을 읽는 방법은 동영상으로 왜 우리가 인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인지를 하는 건 시퀀스라고 해서 여러 장의 이미지가 시퀀스로 보여질 때 이것이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방식은 프레임 바이 프레임,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한 장씩 하거나 아니면 뭐 동영상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타임 디스플레이도 프레임 방식과 타임 코드 방식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하는 건데요. 언제 그러면은 프레임 방식이 좋고 언제 타임 코드가 좋느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좀 답은 있기는 합니다. 정답은 내가 편할 때 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모션 그래픽 작업을 주로 하고 굉장히 좀 짧은 숫자, 제가 작업하는 거의 대부분은 1분 이하예요. 그래서 짧고 굉장히 밀도감이 있고 프레임 바이 프레임 굉장히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는 한 장 한 장 셀 수 있는 프레임 방식이 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뮤직비디오라든지 아니면 타임 코드가 꼭 살아있어야 되는 어떤 영상, 비디오 푸티지를 만드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러닝타임이 제법 긴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타임 코드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의 판단이고요. 또 선호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워낙 짧은 영상들을 만들다 보니까 프레임 방식을 상당히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처음 썼던 책 같은 경우에는 타임코드 방식으로 쓴 게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타임코드가 더 쉽고 오히려 프레임 방식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적절하게 두 개가 다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예제에서 적절하게 어떤 건 타임코드로 어떤 건 프레임으로 이렇게 좀 썼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컴포지션 세팅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 거예요. 컨트롤 K를 눌러서 컴포지션 세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레이트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 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프레임 per second이라고 되어 있죠. 1초에 몇 장의 그림이 들어갈 것인가 입니다. 30장이 들어간다 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캔슬 할게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은 30하고 FPS가 이제 쓰여 있죠. 그래서 이 FPS를 보면서 제가 그러면은 30으로 숫자를 입력을 해 볼게요. 30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래 조그맣게 보이시죠? 조금 너무 작나요? 네, 1초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타임 코드로 디스플레이를 바꿔 보도록 할게요. 1초 지점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프레임 방식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제가 60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60은 2초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산수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 산수가 필요해서 또 이게 좀 귀찮아서 타임코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호도의 차이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좀 당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어떠한 툴이든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초심자들은 매 순간 당황하고 매 순간 멘붕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 두 가지 상황만을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꼽기는 뭐 하지만 그래도 가장 좀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좀 커버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